어머, 자기야. 정말 여기 맞아요? 너무 수준 떨어진다세요. 조수진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도로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게 이런 데서 산다니 정말 한심하네. 운전석에 강민호 회장이 차를 천천히 몰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여자 정말 여기서 양이나 키우고 있대요? 그렇다더군. 목장인가 뭔가 한다고. 민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 그 여자 윤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모습이요. 지금쯤 후회하고 있겠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간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빠, 그 여자 정말 불쌍하긴 해요. 돈도 없는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그녀의 손톱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불쌍하긴. 자업자득이지 뭐. 민호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앞쪽에 서연목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역시 초라하네요. 저런 데서 산다니. 수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는 서연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가볼까요? 수진이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목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의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민호의 미간이 좁혀졌죠. 뭐야, 손님이라도 있나? 목장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죠. 너무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목장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목장 마당엔 하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울타리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건물들도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체험장도 있네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쪽에는 양털 공예 체험이라고 쓰인 예쁜 간판이 세워져 있었죠. 그 앞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실을 감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보였어요. 깔끔한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그녀는 관광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민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저게 서연이? 그가 기억하는 서연은 지친 얼굴로 집안일에 쫓기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연은 달랐어요.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자신감 넘치는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요. 선생님, 이 양털로 뭘 만들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모자도 만들 수 있고 인형도 만들 수 있단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죠.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관광객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본 것처럼요. 저 여자가 우릴 무시했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는 서연이 자신을 보고 놀라거나 아니면 최소한 불편해하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두 분 체험하러 오셨어요? 목장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죠.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대체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쪽 카페에서 양유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고는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여기 있기 불편해요.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서연은 관광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 체험 프로그램 예약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사무실로 오시면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원장님이라고요? 민호의 귓가에 그 단어가 울렸습니다. 체험객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며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서연이 그의 앞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연 나야. 나? 아, 네. 알아봤어요.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서연이 자신을 보고 흔들리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을 대하듯 했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민호가 주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목장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서? 처음엔 혼자였죠. 지금은 직원이 5명 있어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언니, 이런 시골에서 이러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언니라고 부르진 마세요. 전 당신을 모르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죠.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리고 힘든 건 당신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전 지금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거든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전일 봐야겠어요. 구경 다 하셨으면 나가실 때 입구 쪽 기부함에 자율 기부 부탁드려요.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부함이라고요? 민호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온 게 실수였다는 걸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동도 걸지 않은 채였죠.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닥쳐.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민호는 백미러로 목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건물들,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죠. 이게 말이 돼? 5년 만에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할 때 서연에게 준 건 거의 없었어요. 위자료도 최소한으로 줬고 재산 분할도 변호사를 동원해 막았었죠.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빠, 혹시 저 여자가 다른 남자라도 만난 거 아니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서연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민호가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 10년 내내 그는 서연을 그저 집안일 하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했었으니까요. 비서한테 전화해. 네, 저 목장 알아보라고 해. 누구 땅인지, 언제 시작했는지 다 조사하라고. 민호가 차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빠, 설마 뭐 하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죠. 사흘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서연 목장은 3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SNS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다고 했어요. 현재 연 매출은 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죠. 땅 주인은 윤서연 본인 명의입니다. 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혼녀가 땅을 샀어? 돈이 어디서 났는데? 그게 이혼 후 처음 2년간은 마을회관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고 고작 조리사 월급으로 땅을 샀다고 민호가 비웃었어요.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촌 정착 지원 사업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이 땅 진입로 확인했어? 네, 마을 공동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도로 옆 땅 주인 찾아봐. 누구 건지. 회장님, 그건 시키는 대로 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내가 나 없이 잘 사는 꼴은 못 봐. 절대로.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목장 문을 열고 양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즘 예약이 많아져서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죠. 원장님, 오늘 체험팀이 3팀이나 와요. 직원 미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네. 준비 잘 해놔야겠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목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여기 차 못 들어갑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황급히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목장으로 들어오는 비포장도로 입구에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공사 중 마이너스 통행 금지라는 팻말도 세워져 있었죠. 뭐예요, 이게? 서연이 물었습니다. 펜스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 땅 주인이 공사한대요.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땅 주인이요? 김 씨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 도로 옆 땅은 마을 토박이인 김덕수 씨 소유였어요. 착한 분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죠. 그분이 땅을 팔았나 봐요. 새 주인이 펜스 치라고 했대요. 남자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도로가 막히면 목장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기요.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통행 좀. 안 됩니다. 주인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예약한 손님이었죠. 원장님, 저희 도착했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아니, 우리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환불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김덕수 씨가 땅을 팔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게. 서연 씨, 미안해요. 어제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땅값을 2배로 준대요. 김 씨가 거절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샀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름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회사 명의래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강민호. 설마 그 사람이 아니길 바랐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예약 취소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죠. 원장님, 우리 어떡하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목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강민호였죠. 이제라도 서울로 돌아올 생각 있으면 연락해. 도와줄 수도 있어.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서연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원장님, 변호사랑 상담해 보는 게 어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통행권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길을 못 막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알아봤어. 저 땅은 사유지라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우리가 쓰던 건 그냥 선의로 빌려준 거였던 거야. 그럼 다른 길은요? 없어. 저 길이 유일한 진입로거든.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서연은 일어나 목장으로 나갔어요. 양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타리에 기대어 섰죠. 포기할 순 없어. 절대로.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군청 산업과인가요? 네, 저 서연목장 운영하는 윤서연인데요.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난감해했어요. 그게 사유지를 강제로 통행하게 할 순 없어서요. 우회도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강민호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 고생이 많은 것 같던데?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당신이 한 짓이잖아요. 증거라도 있어? 난 그냥 투자를 한 것뿐이야. 좋은 땅이 나왔길래. 비겁하네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비거? 이게 세상이야, 서연. 너처럼 순진하게 살면 언제든 당하는 거야.
할 말 그것뿐이에요? 내 제안 다시 한번 할게. 서울로 와. 내가 괜찮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절합니다. 서연, 고집 부리지 마.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당신보다는 많은 걸 할 수 있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체험 프로그램은 한 달간 중단합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할 거예요. 양털 제품, 양유 제품 다 온라인으로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 그것만으론 매출이. 알아요. 그래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도울게요, 원장님. 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보관해뒀던 봉투 하나가 있었죠.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민호의 비서였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모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거겠죠. 저는 양심상 이 자료를 드립니다. 회장님이 사모님 명의로 해놓은 일들의 증거입니다. 언젠가 필요하실 겁니다. 김태수.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비자금 조성 명예 도용, 탈세 증거, 불법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가 서연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연이 전혀 모르게 진행된 일들이었죠. 이게 뭐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충격은 커졌어요. 민호는 서연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불법 거래를 해왔습니다. 만약 이게 드러났다면 법적 책임은 모두 서연에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 거였구나.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5년 전 민호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를요. 검찰 조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서연과 빨리 인연을 끊으려 했던 거였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준 건 나중에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함께 올라왔죠.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서연은 USB를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목적지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자료들을 검토해 주시겠어요? 서연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엄청난 건데요?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해요.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오빠, 그 여자 요즘 어떠대요? 망해가고 있겠지. 길 막혔는데 뭘 하겠어. 민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회장님이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윤서연 씨 건으로 상담할 게 있습니다. 서연이가 뭐?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오시면 바로 검찰 고발 진행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와인 잔이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서연이가 뭘 안 거야? 대체 뭘?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수척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죠. 앉으세요, 회장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노려봤어요. 서연, 대체 무슨 짓이야? 제가 물어야 할 말 아닌가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민호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윤서연 씨 명의로 진행한 모든 불법 거래 내역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탈세,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죠. 이게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죠.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최소 5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거요. 서연, 우리 협상하자. 내가 뭘 원하는 거야? 돈, 땅, 다 줄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땅도요. 그럼 뭘 원하는데?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목장 진입로 땅을 원래 주인한테 되팔으세요. 그분이 원하는 가격이에요. 민호가 이를 갈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앞으로 제 삶에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연락도, 방문도, 아무것도요. 그게 다야?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서연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제 명의로 만든 모든 회사와 계좌를 정리하는 서류예요. 여기 서명하시고 앞으로 제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명을 마치자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이 약속 지키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만약 어기면 바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 민호가 그녀를 불렀어요.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넌 정말 날 용서 안 할 거야? 민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용서는 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용서한다고 해서 당신이 제 인생을 망칠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2주 후 서연 목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입로가 복구됐고 예약도 다시 시작됐죠. 원장님, 다음 달 예약이 벌써 다 찼어요.
미영이 신나서 외쳤습니다. 서연은 양들에게 먹이를 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석양이 목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강민호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 물러나. 서연은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식은 그녀와 관계없었으니까요. 원장님, 저기 새로운 양 좀 보세요. 되게 귀여워요. 직원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얼굴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지만 승리는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는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세상은 이미 그녀의 편이었죠. 말 없는 선택이 가장 완벽한 승리가 되는 순간. 이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